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목 디스크 환자가 5년 사이에 20, 30대 사이에서 보통 디스크 하면 나이 드신 분들만 걸리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20, 30대 사이에서 매년 5%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꽤 높은 비율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목이라는 거는 20대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구하고 발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목 디스크의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무청나은병원의 황상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앞서 목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목 디스크 어떤 질환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원장님, 목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요? 목 디스크라는 것은 이 목뼈 사이에 있는 연골과 같은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 목 디스크에 병이 생기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 디스크 질환을 일컫는데요. 이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신경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병변이 발생하면 어깨나 팔, 겨드랑이 그리고 날개뼈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목뿐만이 아니라 뭐 어깨, 겨드랑이 뭐 다양한 부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군요. 일단 이 목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 앞쪽에 있는 이 목뼈가 있고요. 그 사이에 물렁뼈 같은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신경이 어깨와 팔로 내려가는데 디스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병이 생기면 이 신경으로 그 질환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상관은 없었는데 목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증상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거죠, 목 디스크는? 일단 저희가 이학적 검사라든가 증상을 통해서 파악을 하지만 일단 MRI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환자분의 목뼈와 디스크는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돌출되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목 디스크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는 알았지만 우리가 알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그 증상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목 디스크의 증상은 일단은 뒷목이 먼저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 통증이 머리나 어깨, 팔로 내려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더 심하면 팔이나 손가락까지 저린 느낌이 타고 내려가고요. 그리고 목을 뒤로 젖히거나 한쪽으로 꺾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물건을 쉽게 놓친다든지 손을 쥐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더 심해지면 이제 걸을 때 다리 힘이 풀려서 휘청거린다든지 마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나의 증상과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시면서 저건 내 증상인데 이렇게 고민되신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목 디스크에 대한 상식들을 몇 가지 좀 알고 있죠. 근데 저도 원장님 뵈면 자주자주 물어보는데 삐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이 목 디스크에 관한 상식은 오해일지 진실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손이 저리거나 아프고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는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한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심할 경우에는 손까지 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뭘까요? 저는 X요? 저는 X라고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X를 드셨군요. 어떤 건가요? 일단 손이 저리고 아픈 그 증상은 목 디스크 증상을 일단 의심해 봐야 하고요. 대부분 목 디스크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역시. 제가 점수를 드리려고 한번 이번엔 X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꼭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거.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코골이와 목 디스크는 관계가 있다, 없다. 코골이와 목 디스크는
어느 정도 관계가 약간 세모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도 그럼 이번에 O를 하겠습니다. 왜 자꾸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약간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네. 그 목 디스크하고 어떤가요, 네, 원장님? 어떤가요? 예, 세모가 정답인 것 같고요. 오.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코골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코골이는 목 디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를 고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을 뒤로 젖힐 때 코골이가 심해지고 그래서 네. 목을 숙이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그래서 보통 주무실 때 베개를 좀 높게 베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베개를 높게 베는 것이 목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코를 고시는 분들이 목 디스크가 있다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동안 증상이 완화된다고 해서 목을 베개를 높게 베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바로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 어떻게 치료할까요? 일단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비수술과 수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기능적인 치료로 한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가능하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면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네. 흔히 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는 기본적인 약물이나 물리치료 그리고 주사치료 정도가 있고 네. 이런 치료로서도 안 되면 신경성형술이나 수액성형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로서도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은 최근에 주로 각광받고 있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나 네. 예전에 주로 시행되었던 척추체 유압술 그리고 뒤쪽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추간공 확장술 같은 그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런 치료법들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경 주사 치료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병변이 있는 디스크 근처에 약물을 직접 주입해서 염증을 완화시켜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그렇지만 약물을 주입하는 거라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 증상이 재발현되는 경우가 단점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신경 성형술에 해당되는 분인데요. MRI에서 보시면 표시된 부분에 디스크 돌출이 있고요. 네. 이분은 목이 아프면서 오른쪽 손과 팔이 저리고 아픈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약물을 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히는 그런 시술을 하고 증상 호전을 보인 그런 분입니다. 네. 네,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 구 원장님께서 이제 구조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필요할까요? 결국엔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의 어떤 병변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거는 인위적으로 절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네. 보통 목 디스크에 있어서 시행하는 수술은 목 디스크를 대부분 다 제거하고 네. 신경을 압박하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술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행되던 수술은 유합술이라고 해서 이 목뼈와 뼈 사이에 유합을 시켜서 네. 시행을 했던 그런 수술인데 네. 최근에는 기존의 목 디스크 역할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어서 하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행했던 유합술이 다른 디스크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기존의 디스크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좀 보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좀 효과적일까요?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다거나 팔에 힘이 빠지고 걸을 때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을 보일 때 그리고 네.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인공 디스크 치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네. 인공 디스크 보통 저는 허리 치료에만 쓰이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목 디스크에도 이런 인공 디스크를 사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런 목 디스크에 사용하는 인공 디스크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으로는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요. 네. 근육과 신경 손상이 적어서 안전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한 이후에도 이 관절의 기동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목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유압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조기 착용이 한 2주 정도 이내로 짧아서 일상생활로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장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4세 된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이 까만 덩어리가 디스크 터진 것인데 까만 덩어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을 못 주무실 정도의 심한 네네. 우측 어깨와 그리고 날개 쪽지에 통증을 호소하셨고 네. 수술을 함으로써 이 디스크 덩어리를 제거하고 여기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완치된 사례입니다. 네. 네. 수술 전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쪽 디스크에 문제가 있었고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와 숙였을 때 어떤 이 디스크가 모양이 변하면서 움직이는 디스크의 기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은 36세입니다. 36세 치고 굉장히 심한 목에 어떤 변형이 오신 분인데 보시다시피 이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굉장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인공 디스크를 넣은 사진이고요. 기존에 주저앉았던 목 디스크의 어떤 높이까지 살리면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네. MRI 사진을 보면 이쪽 신경이 나가는 구멍입니다.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다른 구멍은 대부분 다 하얗게 보이지만 이 구멍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터지면서 약간 꺼멓게 보이고 이것을 단면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오른쪽 신경에 지나가는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서 구멍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얗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단면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오른쪽 신경 길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사진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인공 디스크를 이제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영구적으로 보존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공 디스크가 출시된 게 지금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그게 완전 영구적이다라고 발표된 건 없지만 네. 일단 이때까지 시행했던 환자분들 중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그렇다면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좀 늘어나는 현상이 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만 해도 보통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40대, 50대 이후에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30대 그리고 심지어 20대 환자분 중에서도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목 디스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생활 환경 그리고 뭐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빨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연세와 함께 불편하신 사항 말씀해 보시죠. 30살 중반이고요. 네. 네.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목이 아픈 지는 좀 됐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약을 먹으면은 좀 증세가 호전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약을 먹어도 전혀 듣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목 쪽부터 어깨, 그러니까 두통까지 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네. 이런 증상들도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좀 의심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병이 아주 많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나이도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으시고 근데 어느 정도 증상이 좀 약으로서 해결이 안 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어깨라든가 두통까지도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MRI를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약보다는 조금 더 센 뭐 주사 치료라든지 그 정도의 어떤 치료로서 일단은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아직 네. 아주 네.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궁금한 건, 네.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지금 제가 병원을 안 가는 게 좀 나이가 젊어서 이렇게 증상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병원을 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좀 궁금했어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뭐 목 디스크다 하면 어떤 치료가 행해지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아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가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거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는 보통은 주사 치료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면 어떤 시술이나 수술까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병원에 찾아가셔서 네. 적절한 주사 정도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른 그리고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빨리 내원하셔서 조기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전화해 주셨던 분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약을 드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약국에서 어떤 진통제를 사서 그걸 복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초기라면은 그렇게 진통제를 사 드셔서 호전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낫지 않는 경우에 진통제를 계속 고집한다든지 낫지 않는 치료법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키우기 전에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서 적절하게 낫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분 연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네, 어깨하고요. 목하고, 손이 저리거든요. 자고 네. 일어나도 그렇고, 그래요. 어깨가 너무 저기예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2이요. 증상이 얼마나 되셨죠? 좀 됐어요.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래요. 일단 증상이 양쪽 다 있으세요? 아니면 한쪽만 있으신가요? 양쪽 다 그래요. 양쪽 다요? 네, 옛날에요. 네. 50경 와가지고, 양쪽 다 와갖고, 수술 하는 식으로, 팔을 제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도. 혹시 어깨를 돌리거나 들 때 통증이 더 심해지시나요? 예, 좀 아파요. 자고 일어나도 아프고요. 그래요, 뻐근하게.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조금 더 아프다 하시는 어떤 자세가 있으신가요? 혹은 뒤로 젖힌다거나? 네, 제킬 때. 뒤로 이렇게, 어깨 이렇게 제킬 때 있잖아요. 엄청 그래요.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목 질환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물론 좀 약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주된 증상은 어깨 증상인 것 같거든요. 일단 관절 질환이 더 우선되고요. 예. 목 디스크 증상보다는 어깨 관절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어깨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좋은 치료법이 많으니까 치료받고 나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병의 원인은 직업이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쓰는 게 또 이유가 될 수 네, 있겠죠. 그렇죠. 어떠한 이유로 내원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꽤 많은 시간 동안 좀 고통을 받아 오신 것 같아요. 네. 그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빨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세와 함께 불편하신 사항 원장님께 직접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죠. 네. 62년생이고요. 네. 이것이 좀 오래됐는데 걸을 때 지금 양발과 양손이 힘이 없고요. 네. 오른쪽 손이 마비가 심하고요. 네. 어깨서부터 팔 밑에까지. 네. 지금 갖고 계신 마비 증상이 혹시 더 진행되고 있는 양상인가요? 진행되고 있어요. 협착증도 있고요. 목하고 허리가.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허리 지금 디스크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목까지 또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목은 소문은 안 될라 그래요. 병이 너무 좀 진행이 되신 상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마비도 꽤 진행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마 여러 병원을 다녀보셨을 텐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아마 수술을 권유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 상황에서 수술을 안 받으시면 마비가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도 수술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방법일 것 같고 일단 물론 희망을 가져보는 건 좋겠지만은
마비가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수술을 시행받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다른 분들의 예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간 조금 더 늦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 디스크를 주제로 목 디스크의 원인에서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겠죠? 목 네.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무엇보다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현대인들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앉아 있는 시간으로 통해서 목 디스크가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앉아 있는 동안 고개를 가급적 뒤로 젖히는 자세가 좋은데 대부분 다 숙이는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오래 앉아 있고 숙이는 자세가 가장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자세를 가급적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책상에 모니터를 약간 상방으로 올리면서 자세를 자연스럽게 목을 뒤로 젖힐 수 있는 자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고정되게 뭐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뭐 독서를 한다거나 이런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 거군요. 네, 아주 안 좋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목 디스크란 무엇인지부터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뒷목이 먼저 아프기 시작하고요. 네. 그 통증이 머리나 어깨, 팔로 내려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더 심하면 팔이나 손가락까지 저린 느낌이 타고 내려가고요. 네. 그리고 목을 뒤로 젖히거나 한쪽으로 꺾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물건을 쉽게 놓친다든지 손을 쥐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네. 더 심해지면 이제 걸을 때 다리 힘이 풀려서 휘청거린다든지 마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비수술과 수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기능적인 치료로 한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가능하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면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네. 흔히 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는 기본적인 약물이나 물리치료 그리고 주사치료 정도가 있고 네. 이런 치료로서도 안 되면 신경성형술이나 수액성형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로서도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은 최근에 주로 각광받고 있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나 네. 예전에 주로 시행되었던 척추체 유압술 그리고 뒤쪽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추간공 확장술 같은 그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런 치료법들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경 주사 치료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병변이 있는 디스크 근처에 약물을 직접 주입해서 염증을 완화시켜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그렇지만 약물을 주입하는 거라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 증상이 재발현되는 경우가 단점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신경 성형술에 해당되는 분인데요. MRI에서 보시면 표시된 부분에 디스크 돌출이 있고요. 네. 이분은 목이 아프면서 오른쪽 손과 팔이 저리고 아픈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약물을 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히는 그런 시술을 하고 증상 호전을 보인 그런 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의 어떤 병변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거는 인위적으로 절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네. 보통 목 디스크에 있어서 시행하는 수술은 목 디스크를 대부분 다 제거하고 네. 신경을 압박하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술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행되던 수술은 유합술이라고 해서 이 목뼈와 뼈 사이에 유합을 시켜서 네. 시행을 했던 그런 수술인데 네. 최근에는 기존의 목 디스크 역할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어서 하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행했던 유합술이 다른 디스크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기존의 디스크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좀 보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좀 효과적일까요?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다거나 팔에 힘이 빠지고 걸을 때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을 보일 때 그리고 네.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분은 44세 된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이 까만 덩어리가 디스크 터진 것인데 까만 덩어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을 못 주무실 정도의 심한 네네. 우측 어깨와 그리고 날개 쪽지에 통증을 호소하셨고 네. 수술을 함으로써 이 디스크 덩어리를 제거하고 여기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완치된 사례입니다. 네. 네. 수술 전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쪽 디스크에 문제가 있었고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와 숙였을 때 어떤 이 디스크가 모양이 변하면서 움직이는 디스크의 기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은 36세입니다. 36세 치고 굉장히 심한 목에 어떤 변형이 오신 분인데 보시다시피 이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굉장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인공 디스크를 넣은 사진이고요. 기존에 주저앉았던 목 디스크의 어떤 높이까지 살리면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네. MRI 사진을 보면 이쪽 신경이 나가는 구멍입니다.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다른 구멍은 대부분 다 하얗게 보이지만 이 구멍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터지면서 약간 꺼멓게 보이고 이것을 단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마찬가지로 오른쪽 신경에 지나가는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서 구멍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얗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단면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오른쪽 신경 길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리고 디스크에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더 큰 질환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네. 병원에 찾으셔서 점검, 검진 한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연세 무척나은병원의 황상원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